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부작용이 흔하냐면은 레트로셉탈이나 프리말라 필러 인젝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조 주갈 에어리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시술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약간 니드를 써서 의도치 않게 레트로셉탈 에어리어에 필러가 인젝션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약간 아래쪽인 올비터 말라 septum 쪽에 필러가 들어감으로써 지속적인 이디마가 프리말라 이디마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비탈 septum이 이제 눈 아래 인프라 오비탈 에어리어에 이제 시술을 할 때, 인프라 오비탈 에어리어 시술할 때 약간 위쪽으로 좀 깊게 들어감으로 해서 프리셉탈 에어리어로 인젝션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비터 말라 septum이 그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그 앞쪽으로 필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술을 할 때 너무 이제 높은 쪽에 찌르지 말고 인프라 오비탈 림을 너무 가까이 찌르지 말고 너무 깊이 찌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septum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버리면 시술해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 아이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양을 보면 올비큘라리스 오큘리 머슬의 내안 쪽이 이제 요게 메디알 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 올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그 눈의 밑에 부분과 라테랄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올비큘라리스 오큘리 머슬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오비탈 septum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septum을 찔러버리면 이 뒤쪽에 있는 폐중에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스웰링이 백이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수프층이 있습니다. 수프층을 슈퍼피시얼 파트를 이렇게 가르는 오비탈 septu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septum도 오비탈 septum의 그 안테리어 쪽, 더 얕은 층에 필러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상한 모양을 우리가 형성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레트로셉탈 에어리어는 위쪽에서 넣을 때 그런 레트로셉탈 쪽의 인젝션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쪽은 이제 말라셉툼이 있는데 이 말라셉툼의 앞쪽으로 필러를 넣었을 때 이것이 역시 이디마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septum 뒤쪽을 레트로셉탈 에어리아와 말라 septum에 대한 해박적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역시 녹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되면 레트로셉탈 쪽으로는 우리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말라 septum 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안테리어 쪽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제 굉장히 깊은 쪽으로 넣고 그리고 용량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레트로셉탈 에어리어에 시술이 들어가서 이와 같이 여기 이제 부어 있는 그리고 이디마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 피팅 이디마가 생기고요. 그래서 히알루론다제로 녹여가지고 약간 일주일 후에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조주갈 에어리아 여기를 시술한다고 하면서 바늘을 이용해서 레트로셉탈 에어리아를 찔러버리는 경우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비탈 septum인데 여기서 내조주갈 에어리아를 시술을 한다고 하면서 이쪽을 찔러서 여기에다가 필러를 집어넣음으로써 레트로셉탈 에어리어의 어떤 이디마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뇨제라든가 뭐 이런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치료를 했었는데 그것은 역시 효과가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히아루로니다제를 써서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칼슘 필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치료가 됐다면 이 경우에는 히아루로니다제에 잘 안 듣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스테라일 워터나 셀라인 같은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역시 눌러서 마사지해서 부셔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시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퍼머넌트한 필러들은 가능하면 익시전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도적으로 히아루로니다제를 써서 약간은 이제 부종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IU나 100IU 정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아루로니다제는 회사나 지역에 따라서 그 효능도 다르고 또 그 포뮬러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용량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시술을 했을 때 그 제품을 썼을 때 이것이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용량을 조금씩 올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HA라는 게 원래 우리 조직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에 있는 HA는 반응을 좀 더 잘하고요. 크로스 링킹된 아티피셜 HA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레스틸레인 같이 이제 파티큘레이티드 폼은 아무래도 조금 반응을 더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틴덜 이펙트라는 것은 필러가 좀 얕은 층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빛의 산란을 받아서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리프렉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약간 몽골리안 스팟 같은 푸른 빛을 띠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너무 얇게 넣었을 때 생기는 것이고 약간 멍이 든 것처럼 말투 딥 블루이지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역시 이것도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소량의 히아루로니다제인 15에서 50IU 정도를 넣어서 이것을 약간 녹여준다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제형에 따라서 필러 제형에 따라서 뭐 벨로테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틴더를 좀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레스틸렌도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마사지 같은 것을 해준다든가 하는데 이때는 이제 효소 히아루로니다제 쓴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면 좀 더 빨리 녹죠. 그때 이때는 이제 주로 면봉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게 푸른 빛으로 틴덜 이펙트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히아루로니다제를 써서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